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종목,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순위표 일주일 남았는데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도 안 바뀌다가 드디어 오늘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5위에는요. 백인현 매니저의 대덕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34.9%.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 상승률, 수익률이면 한 3위권까지는 갔거든요. 근데 5위까지 밀려났다는 건 위에 또 뭔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뜻이겠죠. 4위 한번 보겠습니다. 4위에는 어떤 종목 있나요? 4위에는요. 최원범 매니저의 PSK입니다. 47.4%. 이 종목 분명히 2등이었는데 4등까지 내려왔군요. 그러면 3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위에는요. 최원범 매니저의 한 종목이 더 들어갔군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거 진짜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신재생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50.7%로 3위까지 올라온 만큼 앞으로의 상승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2위에는 그쵸, 이가람 매니저의 테스 여전히 2위권에 있고요. 51.7%면 최원범 매니저랑 1% 차이네요.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의 테스가 1등이었는데 1등에 누가 올라갔을까요? 1등엔 어떤 종목이 있나요? 1등은 성화준 매니저의 GNC 에너지입니다. 75.2%. 오늘 기다렸던 그런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GNC 에너지가 최상단에 올라갔습니다. 뭐 끝난 건 아니지만 네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괜히 또 축포 빨리 터뜨렸다가 뭔가 또 이게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 정도 기간에 시즌이 마무리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직 6거래이나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안심하기보다는 GNC 에너지는 사실 제가 이 종목으로 이번 달 1등 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믿음에 보답하고 있으니 좀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근데 이게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기세가 약간 심상치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 한번 샥 슈팅 나오면서 지금 거의 100% 육박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좀 이번에는 어떻게 좀 기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오면서 한번 쫙 봤거든요. 치고 기대하고 본 거네요, 그러면. 뭐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치고 올라올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너무 많고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매니저님들의 역량 때문에 제가 좀 더 긴장을 하고 종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또 리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니저분들도 계속 노리고 계시니까 한번 최창림 매니저부터 오늘도 추천 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최창림 매니저의 7월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최창림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는 엘코프로 HN, 롯데손해보험, 삼성공조, 마녀공장이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현대오토에버, SK바이오팜 포함해 주셨는데 리뷰 종목 어떤 종목 해볼까요? 하나마이크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순환매 중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갔다가 지금 태양 갔다가 근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AI 그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HBM이라든가 뭐 DDR5라든가 아니면 전력 저장 장치라든가 서버용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이라든가 이제 테스트 장비에 대한 그런 테스트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후공정 물량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생산 효율성이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전문 후공정 기업에게 일부 물량을 토스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에 이제 또 거점을 하나 마련을 했죠. 베트남 생산기지라든가 브라질에도 지금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거의 250% 전년 동기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과 연결이 되면서 이 동사가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 소부장이 좀 쉬는 흐름이었는데 계속적인 좀 추적은 필요한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많은 소부장들이 지금 랠리 시동을 계속 부릉부릉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제대로 안 걸리나 봐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다시 한번 걸어서 7월 말에 하나마이크론 치고 올라가는 모습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신제된 갖고 왔습니다. 아, GS 글로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GS 글로벌은 뭐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석탄, 바이오매스, 기계, 뭐 산업재를 거래하는 그런 종합 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30개국의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 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산업재를 수출입하는 그런 전통적인 본업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동 정세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지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역할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물량을 조달하고 판매하는 그런 종합상사의 역할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자회사인 GS 엔텍입니다. GS 엔텍은 해상풍력 발전기를 풍력 사업이 확대가 될 때 그 발전기 그 바닷속에서 그 대형 지지물을 지지하는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모노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모노파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덜란드 그 시프와 기술 협력을 맺으면서 아시아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남 영광의 낙월 해상 풍력 그 프로젝트에서 모노파일을 64기를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약 3천억을 투자한 자동화 생산 설비 구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모노파일에 대한 생산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모노파일 같은 경우는 제작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동사가 이미 해상 풍력에 있는 프로젝트를 이미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으로 희소성,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 풍력 성장 가치가 더해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GS 글로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공급망 재편과 이제 해상 풍력, 산업 성장이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GS 글로벌. GS 오늘 건설도 좋았는데 GS 그 그룹 자체가 지금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이 갔으니까 내일은 풍력이 가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설명을 드려보면 오늘 한 1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금 바닥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금 저점의 부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내일 계속 요 며칠 계속 이제 좀 탄력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조금 떨어지면 2,755원부터 시초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GS 글로벌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걸 딱 들어보면 이제 풍력 발전 이런 쪽에 기대감을 갖고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적으로 놓고 보면 GS 글로벌의 올해 실적은 상당 부분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이제 곧 있으면 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때 그게 끝나면 실적이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떨까요? 전쟁이 끝나고 있습니까? 끝나갈 분위기 아닐까요? 아, 분위기입니까? 마지막에 불꽃을 확 태우는 그런 상황이 재밌네요 이거. 좋네요. 네. 저도 끝나길 바래요. 네. 근데 끝나면 마무리 단계가. 근데 사실 GS 글로벌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뭐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이런 자동차까지 이런 다양한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종합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이 클수록 이런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개선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이 종식됐다 그러면은 유가가 떨어질 거고 원자재 가격 부담감도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원가 부담도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교역이 또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회사인 GS 엔텍에 대한 풍력 사업도 함께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GS 글로벌 전쟁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그만해야 돼. 저 반가운 소식이라 아. 끝나고 있는 거 한번 제가 못 들은 일. 마음속에서 희망사항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네, 막 맞아요. 이게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런 들어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GS 글로벌은 상관없다가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풍력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교역 조건이 좋아지니 그게 또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목표가 3,000원으로 GS 글로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강시원 매니저 순서입니다. 강시원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시환 매니저는 KC텍, 올릭스, 삼성물산, 마키나락스를 두 자릿수 수익률 만들어냈고요. LTC, PSK홀딩스, 사이맥스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리뷰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마키나락스를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7월 20일 전에 한번 수급이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튀지 못하고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오버행이 나온다는 200만 주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개파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지만 2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그 200만 주의 오버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거래일 동안 해서 다시 한번 그 20일 날 개파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만회하면서 어느 정도 찍고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마키나락스 하게 되면은 지금 국내에 최초 폐쇄망 환경 최적화된 OS를 만들고 있는 러너웨이라고 하는 그런 OS로 해서 AI OS 쪽으로 해서 지금 국가의 그 뭐랄까 그 수자원공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방산 쪽에서도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I 산업하게 되면은 그 인터넷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 망이 형성되어 있어야지만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 부분들이 이제 보안 문제로 다가왔을 때 끊게 되면은 AI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AI 산업이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키나락스가 그 틈새 공략을 해서 폐쇄형 그 네트워크 상에서도 자체적으로 AI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러너웨이 OS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고 지금 삼성, 현대자동차, SK온, LG전자, LG 솔루션, 두산에너지 등 대기업과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협력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주가는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지금도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가면 되게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7월 달 안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뭐랄까 매력적인 그러한 성장 동력 갖고 있는 마키나락스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보였던 저점 뭐 2만 원, 19,500원 이 정도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3만 원을 넘어서 4만 원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가져가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마키나락스 수급적으로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잘 이겨냈고요. 다시 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키나락스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판단 주셨습니다. 목표가 38,000원이었고요.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튼튼한 캐시카우가 있죠. MLCC 페이스트라는 그러한 튼튼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최근에 그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신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랄까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를 많이 반납하긴 했었었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그 부분들을 다 반납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2차 전지가 좀 올라오고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종목을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 MLCC 칩 부품용 페이스트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적으로 캐시카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1분기에서 매출이 61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6%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909억으로 이제 92억 원으로 예상을 좀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물론 2분기에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감안하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두 자릿수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캐시카우로 탄탄하게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 X 쪽에서 이제 그 중국산 그 페로브스카이트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 재료들을 배제한 상황에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 쪽에 지금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그러한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계약이 도출된다고 한다면 큰 수익으로 큰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튼튼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 응급제에서 뭐랄까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조금 돌아서서 성장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함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초가부터 77,2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 거의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곳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이라고 보일 수 있어 5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8,000원으로 여기 장기 이평선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좀 중요했던 포인트 중 하나가 OCI 홀딩스가 그렇죠.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컨콜의 자료를 보니까 ATA를 맺을 거다라는 또 코멘트도 올라온 게 있었고 맞습니다. 뭔가 시장에서 기대감은 결국 스페이스 X 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발표 이후에 바로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네. 보통 그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도 올라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니 뭔가 내일부터 또 따라가게 된다면 OCI 홀딩스의 또 주가의 그런 엄청난 상승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도 그걸 노리고서 가져온 종목이고 조금 전에 종목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캐시카우가 워낙 탄탄하고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그런 페이스트 부분에서는 뭐 이제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의심할 거 없고 거기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태양광에 그 페로브스카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OCI 홀딩스와 함께 같이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오랜만에 나오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음극재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이 꽤 있습니다. 목표가 88,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현재 1등 성화준 매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GNC 에너지 75% 빛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GNC 에너지를 비롯해서 세미파이브, 가온전선, LS 마린 솔루션, 펩트론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 KH, 바텍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리뷰 종목은 그 종목인가요? 네, GNC 에너지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과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풀어드리면요. 사실 이제 GNC 에너지에 대한 흐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도체 쪽에만 국한해서 볼 게 아니고 그 시장을 확장해야 된다. 그럼 사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려면 결국
전력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해질 거고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데이터 센터에는 역시나 비상 발전기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GNC 에너지한테 상승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사이클을 좀 계속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죠.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일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이 일시적으로 좀 차단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에 대한 비상 발전기에 대한 또 수요가 또 급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또 소식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 발전기 비상 발전용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GNC 에너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자리는 이렇게 추세를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닥에서 좀 매수할 수 있도록 좀 타이밍을 잡아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저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일봉상에서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도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또 반영이 되면서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상한가를 가져간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섹터에 수급이 쏠리면서 흐름들이 나왔다 보니까 이 추가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자칫 조금이라도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하면 언제 그랬냐 한다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좀 수익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여유롭게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이제 직전에 고점에 46,750원대의 저항 구간이 좀 일부 남아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나름대로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고 백기 들고 투항하는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까지 일부 소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이제 보유자분들 조금 다행인 건 그래도 오늘부터 들어온 거래량이 직전에 고점을 찍었던 거래량 이상을 넘어섰다라는 점.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상한가가 30%가 아니고 그 이상이었다라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상단 돌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내일장의 또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종목 살생부였다 그러면 저는 GNC 에너지를 무조건 살리고 가겠죠. 하지만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좀 더 지켜보고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참 7월 3일에 언급하신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때 참 뭔가 좋다라고 느껴졌는데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맞습니다. 사실 이런 거 못 봤거든요. 네, 물론 제 얘기긴 합니다만 뒤늦게 이제 오늘 또 보려고 하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시니 상당히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기회를 또 만들어 주겠죠. GNC 에너지 어쩌면 좀 한 100%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달 안에 네. 한번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성화준 매니저 이름으로 삼행시 연습 중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이렇게 설레발을 해주셔가지고 예. 괜히 긴장돼서 땀이 납니다, 여러분들. 예. 삼행시 연습 중 성화준 1등 할 때까지 숨 참습니다. 뭐 이런 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과연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웃을 수 있을지 GNC 에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저도 이제 오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력원이라든가 이런 전력기기 쪽에 대한 흐름이 좋았어서 저도 그의 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신성 ENG라는 종목을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신성 ENG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뭐 클린룸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역시나 이런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끌어안음과 동시에 저는 또 실적과 수렴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신성 ENG의 기업의 핵심은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 클린룸과 공조 설비. 사실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좀 확장하고 설비 투자를 좀 계속해서 끌어내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장비에 대한 발주 기대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흐름들 덕분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시세 분출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반도체 팹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라 그러면 가장 먼저 앞단에 들어가는 자리는 바로 클린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기준을 신성 ENG가 기술력 갖고 잘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점. 게다가 지금 최근에는 공정이 좀 더 고단화될수록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클린룸에 대한 성능과 단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 역시나 이 시장의 확대됨에 따라서 수요도 늘어나는 인프라 기업으로서 기대감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성 ENG에 대한 이 클린룸에 대한 모멘텀 조금 더 열어놓고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신성 ENG의 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저는 수주잔고도 좀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린 환경 사업에 대한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수주잔고가 바로 실적으로 전환돼서 빠르게 또 입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뉴스들과 재료들이 남아 있다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그에 대한 기대감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 포인트를 가져갈 만한 충분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좀 일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조 시스템에 대한 확장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GNC 에너지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제가 GNC 에너지 말고도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공략해서 상한가를 또 만들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 내에서의 종목들이 기대감이 크구나.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의 이 신성 ENG에 대한 경험이 좀 더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라 그러면 이 밸류 체인 내에서 이 모멘텀 끌어안고 좀 더 강한 탄력을 좀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미지근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신성 ENG 가격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성 ENG가 단기간에 좀 고점을 딛고 나서 시장 흐름에 의해서 그냥 밀려 내려온 그냥 남들과 같은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늘 나름의 또 거래량 동반되면서 10% 가까운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일 15,000원에서 시초가까지 매수 포지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상의 목표가로는 단기 목표가 23,000원 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로는 11,000원 선까지 조금 러프하게 열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 제가 기술적으로 참 좋은 자리네요. 많이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대부분이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 고객사의 이제 공장 투자 일정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025년도에 그 투자 일정이 좀 프로젝트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실적도 약간 좀 밀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공조 아직은 그 그렇죠.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맞아요,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어떻게 뭐 다르게 보고 계신지. 사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신성 ENG가 아마 최창인 매니저님이 좋아하시는 차트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해보고 그죠? 네. 항상 이렇게 깔려있던 종목들 저점에 잘 잡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과 더불어서 저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우리 프로그램 특성상 남아있는 거래량이 얼마 없잖아요. 그럼 제가 저를 뛰어넘기 위해선 뭔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선 우리 최창인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매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반영된 건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에 대한 재료도 아직까지 매출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언제나 시장은 기대감의 1차 파동이 한번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남아있는 6거래일 동안 그 기대감의 신성 ENG가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켜준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좀 두 자리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최창인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실적에 대한 기업 가치도 저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좀 중요한 자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 클린룸, 데이터 센터 공조 그리고 이거 뭐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유가에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넘기 위해서 새로운 종목을 또 고르러 오셨습니다. 신성 ENG 23,000원으로 목표가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 순서입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가람 매니저는 테스로 2위 기록 중입니다. 51.7%. 그리고 심텍, SFA 반도체, SK스퀘어, CMTX, TLB까지 싹 다 반도체 가다가 지난번에 RF 머티리얼즈 한 종목 살짝 틀었습니다. 그러면 리뷰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 종목 틀었던 종목 한번 봐봐야겠죠. 예, 저도 뭐 반도체 안에서의 이제 광통식 CPU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넣었던 종목이 RF 머티리얼즈였는데요. 바로 좀 차트를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편입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에서 수급이 좀 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뭐 바이오도 올라오고 어저께까지 로봇도 올라왔죠. 오늘은 이제 같이 또 CPU까지 같이 올라와주면서 이제 뭔가 좀 바닥권에는 종목들이 좀 단기 상승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 종목은 이제 무상증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상승 출발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아침에는 좀 매도가 꽤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보유자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RF 머티리얼즈는 내일 시가부터 해서 좀 일부 매도를 좀 진행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것 때문에 저희 또 수익률 또한 아침에 좀 더 올라갈 걸로 전망되고 있으니까 월 말까지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월 말까지 기대해서
헬스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아, 이제 확실히 진짜 월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종목을 4번 바꿨나요? 뭐 할게요라고 했더니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게 오늘?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빠끔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종목 고를 때 조건이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끝에 있던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바닥권에서 새롭게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갔던 많은 종목들 SK 이터니스, GNC 에너지, 그다음에 뭐 JS&D, 그다음에 GS 건설 이런 대부분 공통점이 전력망도 있지만 결국은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메가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이고 그 안에서도 결국은 전력망이 필요했던 건데 결국 그 전력망에 들어갈 때 전선만 필요한 게 아니고 ESS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결국 슈퍼 캐패시터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결국 연료 전지 쪽도 굉장히 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아마 순환매가 돈다면 잘하면 이제 캐패시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데이터센터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블룸 에너지향으로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6월 달에 화재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뭔가 지금 영업이익들이 2분기랑 3분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4분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된 차트가 됐습니다. 고점 대비 70%가 내려와 있고요. 이미 지난번에 상승기에서 거의 다 되돌려 내려온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되어져 있지 않나라고 본다면 이제 뭔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망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캐패시터 관련 종목들도 단기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이번 달 말까지 짧은 모멘텀으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편입가로는 65,300원부터 내시가까지 목표가로는 98,000원, 손절가로는 저점 라인대인 53,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나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좀 차익 매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형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 좀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우리 남아 있는 이 6거래일 동안 이 비나텍이 좀 더 이 포디움으로 올라오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다라 그러면 어떤 재료들이 좀 더 부각돼야 되는지 이제 비테크들의 자본 지출 우려가 좀 많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맞죠, 그렇다 맞죠. 보니까 이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 내 강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블룸 에너지가 만약에 오늘 밤부터 올라간다가 되면 보통 블룸 에너지가 올라간 다음 날은 비나텍이나 코세스와 그렇죠. 같은 밸류체인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블룸 에너지 바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권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블룸 에너지는 신경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제 미국장을 보면서 블룸 에너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비나텍이 저점 매수에 기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블룸에너지 수혜주 비나텍 많이 내려왔군요. 지금부터는 다시 볼 수 있는 구간 목표가 98,000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좀 느낀 게 종목들이 진짜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았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좋은 종목들 계속 저희 용호상박에서 매니저님들이 발굴해 주실 테니까 앞으로 이제 7월, 8월 특히 코스닥이 좀 올라올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최창림 매니저님. 네, 저는 잠시 후 9시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로봇, 오늘은 태양광, 내일은 뭐가 갈지에 대해서 9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는 로봇, 오늘은 태양광, 내일은 뭐가 갈지 최창림 매니저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님.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이니까 내일도 아침 8시 30분에 급등주를 소개하는 방송을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장 보고 그다음에 새벽에 나왔던 이슈들 정리해서 그날의 급등주를 찾는 건데 어저께 뭐 SK텔레콤이고 뭐 이런 종목도 오늘 사면에 대한 목표가까지 설정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도 제가
엄선해서 급등주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침 8시 30분에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침에 하십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강지환 매니저 검색하고 무료 방송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화주 매니저님. 네, 오늘도 저녁 10시에 준비를 해뒀습니다. 성화준 매니저의 급등전략회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GNC에너지 말고도 SK이터닉스 등 상한가 종목들 좀 다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쫓기보다는 갈 종목들을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갈 종목 베스트 3를 좀 준비를 해놨고요. 제가 최근에 급등전략회에서 코너 속의 코너로 해서 이전에 우리 또 함께했던 이 궁금한 종목 Y라는 코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종목들을 제가 심층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10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밤 10시 GNC 에너지를 이을 새로운 영웅을 한번 찾아보시죠.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하는 급등전략회의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제가 어저께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난 다음부터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었던 손바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손을 바꿔놓은 새롭게 들어온 세력들, 메이저들에서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을 실제로 샀느냐, 결국 그러한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종목 얘기 정말 오랜만에 한번 할 테니까 메이저들의 수급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시 22분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종목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우리가 시장 때문에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 시장 걱정을 하다 보니까 종목이 눈에 안 들어오기도 했고 사실 종목을 얘기해도 안 먹히니까 그런 구간들을 굉장히 매니저님들이 어렵게 견뎌내셨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수익 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 내일 아침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계좌 복구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